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보물섬 제주도입니다. 색다른 추억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가지고 제주도로 오게 됐어요. 제주도 오니까 좋아요? 네. 뭐가 제일 좋아요, 제주도 오니까? 시도한 게. 제주가 좋아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일군 사람들. 그 삶의 일부를 관광객과 나누는데요. 전시장을 내가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를 참 잘했다. 그래서 참 행복해요. 네. 국민 누구나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문이 없듯이 아무나, 시간도 제한 없습니다. 아무나 아무 때나 오셔서 좀 웃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노래 가사처럼 잠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떠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빡빡한 제주 여행은 있고 지금 제주도의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작년 한 해 제주도로 이주해온 사람은 14,623명. 제주의 매력에 빠져 인생의 전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주민의 생활이 궁금해 찾아온 곳. 그런데 이 긴 줄은 뭘까요? 여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수섬 끝에 와봤는데 너무 핫해가지고 한 번쯤은 와보고 싶어가지고 저희 도착하자마자 바로 여기로 왔거든요. 짐 풀기도 전에 직행. 도대체 무슨 메뉴죠? 뭐 주문하셨어요? 아, 지금 만봉이네 김밥 주문했는데요. 이 제주도까지 와서 김밥이라. 제주의 대표 먹을거리 사이에서 간편한 메뉴로 관광객 사로잡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만날 주인공. 4년 전 서울에서 제주도로 온 이반석 씨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제주도에 있다가 김밥집을? 전에 하던 일이 제주도에 거래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패기 하나로 제주도에 자리 잡은 이반석 씨. 회사에 들어갈 순 없고 생계는 꾸려야 하니 장사로 눈을 돌렸는데요. 그래서 선택한 게 제주도의 맛을 활용한 새로운 음식 개발이었습니다. 지금 뭐 쌀을 씻는 건가요? 볶는 건데 전복 내장으로 쌀을 볶고 있는 중이에요.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게 전복, 옥돔, 갈치 뭐 이런 건데 김밥하고 여러 가지를 적용을 많이 해봤어요. 뭐 한치도 해보고 고등어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전복이 제일 잘 맞더라고요. 전복 내장을 쌀에 넣고 볶아주는데 이게 바로 맛과 영양, 쫀득한 식감까지 살리는 비법. 덕분에 지금은 하루 평균 1,000줄의 김밥이 팔려나갑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폐업의 기로에 놓이기도 했는데요. 저 혼자 진짜 울면서 했습니다. 밤새 가면서 쌀 볶고 계란 만들고 그랬고 진짜 2-3시간 잤어요. 처음에. 쪽잠을 자면서 완성했다는 달걀 프라이. 전분 없이 100% 달걀만 사용. 설탕과 소금을 황금 비율로 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달걀을 채를 이용해서 10분 간격으로 2번 거르는 건데요. 입자가 고와집니다. 여기 알끈이나 뭐 이런 불순물들이 있는데 그걸 걸러줘야 돼요. 지금이야 하루 평균 약 150판을 소진하지만 이것저것 안 넣어본 재료가 없고 질리도록 달걀말이를 먹었답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정말 많이 넣어봤는데 계란이 최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일식 초밥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고생한 시간을 보상하듯 두툼한 달걀말이로만 승부한 김밥이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건데요. 하지만 메뉴 개발만큼 힘든 게 있었으니 바로 주민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괜당 문화라고 있어요. 제주도에 괜당 문화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주도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봐주고 뭐 그런 문화인데 그래갖고 도지사님 차원에서도 어떤 정책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제주시에서도 많이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 공동체 문화가 강한 제주의 특성상 적응이 어려운 게 현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인생을 건 선택에 후회 없도록 최선의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과 소통할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지금은 동네 상권과 상생 중입니다. 원래 여기가 죽은 상권이에요. 저희가 이제 상권 살리기를 좀 견인하고 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인지 이제는 이제 되게 호의적으로 변하셨습니다. 이제 제주는 이반석 씨의 제2의 고향. 매출이 아닌 제주도를 위해 눈속임 없는 맛을 내고 그 맛을 위해서 번거로운 과정을 자처합니다. 통전복 주먹밥도 여간 손이 가는 게 아닌데요. 다 익은 것 같은데 또 뭐래요? 겉에를 좀 더 고소하게. 주먹밥 위에 전복을 통째로 올리고 제주산 양념 조연들로 마무리. 이 맛보러 찾아오는 손님 덕에 직원 수도 창업 당시 2명에서 30명으로 늘었는데 그만큼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다 같이 꿈을 가지고 일하는 청년들이에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꿈이 관련된 거라 제가 힘들다고 관둘 수가 없어요. 녹록지 않았던 제주 정착길을 온몸으로 지나온 선배로 제주에서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제주도는 정말 기회의 땅인 것 같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청년들 사업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다만 어설픈 열정 가지고 달려들었다가는 정말 힘드실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그러면 절대 어디가 됐던 제주도가 됐던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주도의 누군가는 땀으로 가꾼 고운 풍경을 관광객과 나누기도 합니다. 75만여 송이, 해를 닮은 꽃이 만발한 여기는 노란 물결이 출렁. 어떻게 알고 여기 오셨어요? 검색해서 왔어요. 해바라기 꽃 좋아해서요. 뭐라고 돼 있던가요? 여기요? 네. 김경숙 해바라기 농장? 농장 주인 이름 딱 아시겠죠? 바로 여기 계시네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잡초 제거. 잡초? 풀을 뽑아줘야지. 아, 이거 직접 이렇게 다 손으로 다 그럼요. 하세요? 해바라기는 뿌리가 얕은 뿌리라 풀하고 경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비닐도 씌워놓고 풀도 뽑아줘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돼. 7년 전 서울에서 제주도로 온 남편 김승웅 씨와 아내 김경숙 씨. 제주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김승웅 씨는 교사 생활 퇴직 후 고민 없이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육지로 가신 거예요? 태어나서 2년 있다 갔으니까 뭐 알아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주도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제주도에 딱 오셨을 때 힘든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망치 하나 못 하나 빌리러 갈 데가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이래요? 제주주면 이런 데 제주도는 타지나 마찬가지. 초보 농사꾼에겐 농사도 넘어야 할 높은 벽이었는데요. 저는 비근한 예로 트랙터로 로타리 갈잖아요. 근데 육지에서는 이렇게 돌이 많으면 안 갈아요. 망가진다고. 근데 여기는 그냥 정말 돌밖에 없는 밭을 왈그렁 달그렁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저 기계 다 망가진다고 그랬더니 보강을 한 데나 튼튼하게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농법이 달라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저 사람들이 1년 있다 없어질 것 같다. 망한다. 세상에 몰라도 너무 멀다. 해바라기 이렇게 많이 심어서 어떻게 올 거냐. 하지만 우리 땅에서 건강한 해바라기 씨 기름을 생산하고 싶었고 주변의 우려 속에서도 제주 전역을 돌며 시험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해바라기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동서남북으로 고지별로 해바라기가 되는지 아는 지인들 통해서 계속 심어보고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안 힘드세요?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놀아요? 그래도 이렇게 해바라기들이 웃고 있으니까 저희 이렇게 풀매주고 하면 얘네들이 아이 좋아 그러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세요. 꽃이 많아도 이거 제일 이쁘죠? 방송 멘트 아니에요? 부지런한 사랑꾼 부부는 땀의 결실을 관광객에게 개방했는데요. 하영 고맙수다. 아버님 해바라기 농장 오시니까 어떠세요? 아직은 좀 일러든지 활짝 많은 게 아닌데 좋네요. 어머님은요? 물어보지 말라니까. 아 궁금해서 아버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머님도 궁금해요. 아니요. 꽃 보니까 어떤지. 좋네요, 노랗고. 누구만 바라보고 계세요? 어머님은요? 저도 그렇죠. 아 우리 해바라기야. 만평 드넓은 땅에 노란 해바라기만 있는 것 같지만 다양한 종자 개발을 위해 시험 재배 중인 각양각색 해바라기도 볼거리. 처음 심어본 거라 농장 주인도 어떤 해바라기가 필지 모르는데요. 성공의 경험보다는 실패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 보름이 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실험을 많이 해요. 해바라기 씨, 육포, 기름 등 부부가 직접 가공한 제품도 구입 가능. 이 모든 게 부부의 결실입니다. 덕분에 관광객도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거겠죠? 색감이 있어가지고 사진에 잘 나오고. 이곳에서 이제 겨우 초보 농사꾼 딱지를 뗀 부부. 그래도 수확의 기쁨이 있으니 고생도 꿀맛. 제주에서 농사꾼 부부의 바람도 연그러갑니다. 인생 후반전에 내 고향을 만들어야지. 내가 와서 이렇게 해도 부끄럽지 않은 팀원이 돼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보람이 되는 쪽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보람이에요. 저는 제 고향입니다, 여기가. 자랑스럽습니다. 꽃향기 품고 찾아온 곳. 낮은 돌담, 빨간 대문이 반기는 집입니다. 미리 약속하고 찾아갔는데 청소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이제 한 달 동안 살 거니까 저희도 이제 매일매일 청소도 저희 집처럼 해야 되고 일단 바닷가를 자주 가면 모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주 청소는 해줘야 돼요.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제주 한 달 살기라 부럽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어떠한 매력이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되신 건지. 제주도에 여행을 왔을 때 3박 4일 정도 거의 있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바다도 조금 더 보고 싶고 이 자연 환경들이랑 아이들이랑 좀 여유롭게 있고 싶은데 그게 항상 아쉬움이 남았었어요. 그럼 집 위치나 이런 거는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다랑 가까운 쪽? 바다랑? 네. 그리고 제가 운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움직일 수 있고 바다가 가깝고 주택이. 그거 세 가지가 충족된 곳이 여기였어요. 네. 몇 년 전부터 인기인 한 도시 한 달 살기 때문에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한 달 살기 맞춤형 숙소도 등장. 그야말로 생활하는 것이니 챙겨야 할 물품도 많은데 이때 알아두면 좋은 알뜰 정보가 있습니다. 조금 소소한 거는 물어보고 생필품 될 수 있으면 안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안 가지고 올 수 있게 통화를 좀 많이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모르고 좀 많이 가져온 게 많거든요. 이거 도라 아니에요? 낯선 곳에서 한 달은 여행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벗어나는 일. 5살 꼬마도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오니까 좋아요? 네. 뭐가 제일 좋아요, 제주도 오니까? 시동계. 아빠는 직장 때문에 주말에만 함께 하는데요. 주말 부부를 자처한 이유, 바로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그런 여유를 좀 주고 싶었어요. 항상 못 쫓기듯이 가가지고 어린이집 갔다가 뭐 하고 아이, 그거.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쳇바퀴 돌듯이 살잖아요. 쳇바퀴에서 벗어나 느긋하게 살아보기. 가고 싶은 곳은 18군데로 정했고요. 오늘은 별다른 일정 없이 놀멍 쉬멍 하는데요. 저녁 찬거리 살 겸 산책에 나서봅니다.
근데 왜 걸어가세요? 킥보드 타고 걸어 다니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마트가 가까워서 그렇기도 하고 가는 길도 예쁘고 바람도 쐴 겸 산책 겸 여유는 즐기되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기. 외식과 직접 해먹는 비율도 미리 계획했답니다. 알뜰 주부답죠? 마당에 고기 굽는 냄새가 솔솔. 사실 외식할 필요도 없는데요. 이런 나날은 일상에 쫓겨 잊고 산 것들을 하나씩 되찾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기 와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한 번도 빨리 와 지금 해 이렇게 해본 적은 없거든요. 이제 7일 됐지만 7일 동안 그게 정말 조금 많이 뿌듯해요. 어제 푹 쉬었지만 오늘 일정도 심플한데요. 엄마, 지금 경기가 어디였어? 아이의 의견을 반영해 즉흥적으로 짠 코스. 3박 4일 짧은 여행이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널 잡아먹겠다. 와. 여기도 너를. 야. 여기 한번 이빨 만져보세요. 정말 뾰족한 거. 장소와 장소 이동하는 시간이 확 줄어든 대신 더 소중한 것들로 채워지는 시간. 아빠와 아들이 노는 거 보니까 즐거워 보이시죠? 재밌죠. 둘이서 맨날 웃고. 오기 전에는 목요일에는 울었어요. 아빠 보고 싶다고. 일일 일바다는 이제 진짜 일상이 되어갑니다. 제주가 품고 있는 바다는 우리 모두의 것. 한 달 내내 이 바다 가까이 머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은데요. 승혁아! 안녕! 더할 나위 없는 하루가 기억에 새겨집니다. 나중에 승혁이가 컸을 때 엄마랑 제주도에 한 달 동안 살아본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억이 됐는지 5살이니까 어쩌면 기억 못할 수도 있어서 제가 일기로 따로 기록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기억을 하게 된다면 그냥 마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기억들이. 바람, 돌, 여자가 많아 삼다도라 불리는 제주도. 이 축복의 땅엔 예술적 감성도 충만합니다. 사적인 작업실을 미술관으로 개방한 예술가들이 늘면서 제주도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좋은 작품 감상할 기회가 많아졌는데요. 바다가 보이는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한 이곳.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통유리창에 곳곳에 놓인 조형물. 화면으론 담지 못하는 커피 향도 풍기는데요. 미술관이라고 들었는데 미술관 맞나요? 카페 같은데? 아, 여기는 카페고요. 네, 요 2층에는 숙소가 있고 미술관은 저쪽에 따로 있습니다. 조그만 문화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별일 없이 지내보는 것도 여행의 한 방법. 박충음 관장은 숙소 투숙객들을 위해서 도슨트를 자처하는데요. 그런데 너무 어두운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조금 이렇게 어두운 데서 좀 기다렸다 들어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안에가 많이 깜깜해요. 그래서 네, 눈을 조금 감고 계셨다가 들어가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네. 잠깐의 기다림과 어둠에 익숙해져야 입장 가능. 그래서 여기 이제 늘어뜨린 거는 한지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물을 담아서 먹을 풀었어요. 먹물이에요. 먹물을 푼 물에 은은한 그림자가 비춥니다. 다른 높이로 매달려 있는 여러 장의 한지. 여기에 빛을 투과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바로 옆 전시도 독특한데요.
동판을 조각조각 이어붙여 조형물을 만들고 이 역시 빛을 통과시켰습니다. 바로 미술관장 박충음 씨의 작품. 어둡고 하니까 더 되게 뭔가 신비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세상? 흔히 지나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서 표현을 하니까 색다르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20년 전 제주도에 마련한 작업실을 확장해 미술관으로 개관한 지 올해로 3년째인데요. 이런 전시장을 내가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를 참 잘했다. 그런 마음을 많이. 그래서 참 행복해요. 네. 16년간 조속과 교수로 재직했던 박충음 씨가 제주로 이주한 건 10년 전. 제주도, 특히 바다에 매료됐기 때문인데요. 하루도 똑같은 풍광이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시시각각 변하니까 그때마다. 예술가들은 오랫동안 이 섬을 사랑해왔습니다. 제주가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젊은 작가들이 특히 많이 제주로 내려왔어요. 빈집에서 살면서 또 농사일도 도와주고 젊은이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분들이 좋아하시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융화가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삶이 된 제주도는 더 매력적이었는데요. 바다가 보이는 숙소, 여유를 지니고 제주에 머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뭐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저 개인적인 계획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가 문화공간으로서 이렇게 외부에 조각공원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공연도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작은 문화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제 이 지역의 예술인들이나 또는 젊은 작가들이 좀 모여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이런 이유로 또 저런 이유로 제주에 둥지를 튼 사람들. 그들의 삶이 더 풍부한 제주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신기하지만 아름답고. 꿈에서 본 것 같은 비유였던 것 같아요.